자, 그럼 감가상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월 1일에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10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했고요. 취득가액은 100만원, 잔존가치 10만원, 내용연수 3년, 상각률은 0.536입니다. 자, 그럼 정액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빼고 내용연수를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구입했을 때 구입 시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죠. 비품 100만원, 대변에는 현금 10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재무상태표에는 비품 1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1기 12월 31일 구입하고 결산일이 됐어요. 결산일에 자산을 감가상각 하셔야 되죠. 정액법으로 계산 바로 해볼게요. 취득가액은 100만원이었죠. 빼기 잔존가치 10만원 나누기 내용연수 3년이죠. 이렇게 하면 30만원이에요. 자, 따라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이죠. 비용 증가, 감가상각 누계액.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줄이는 개정 과목이었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다 라고 불러요. 자, 그럼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볼게요. 비품 취득가액은 100만원이었죠. 취득가액 그대로 장부에 표시가 될 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 좀 줄여서 썼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감상누는 30만원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럼 장부에 남아있는 금액은 70만원이죠. 그래서 이 70만원을 장부 금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부상 남아있는 비품의 금액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저희처럼 이제 회계를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품은 100만원을 샀는데 이 비품을 사용하면서 가치가 감소가 됐고 그게 30만원이죠. 그래서 이 비품에 현재 남아있는 장부 금액, 자산의 가치는 70만원이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보고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2000년도 2기도 볼게요. 자,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러면 또 감가상각 해주셔야 되죠. 자, 이번에도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빼시고 나누기 3년 하면 30만원이 나와요. 자, 취득가액 잔존가치 내용연수 하나도 변함이 없는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30만원 비용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용 증가.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비품을 사용하면서 30만원치 내가 사용을 했다. 즉 자산의 가치가 30만원치 떨어졌다 라고 해서 비용 처리해주고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었죠.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 감소 자리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비품 취득가액 그대로 100만원 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누계액이라고 나와 있죠.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원 들어가고요. 그럼 장부 금액은 40만원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3차년도 3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빼주시고요. 나누기 내용연수 하시면은 30만원이죠. 그래서 비용 증가. 자, 이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판관비.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이었죠. 줄여서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3년 동안 30, 30, 30 해서 90만원치 쌓였겠죠. 그래서 90만원 적어주시고 마지막 회차에는 장부 금액이 10만원이 남아요. 지금 현재 잔존가치와 금액이 동일하죠.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회차의 장부 금액은 잔존가치만큼 남아야 돼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회차의 장부 금액은 잔존가치와 동일해야 돼요. 잔존가치 뜻이 바로 그거죠.
비품을 3년 동안 사용하고 남아있는 가치를 잔존 가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3년 동안 감가상각 다 하고 10만 원이 남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처음부터 취득가액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잔존 가치만큼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자, 따라서 액수가 정해져 있는 방법을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정률법 구해볼게요. 자, 정률법은 취득 원가에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시고 상각률을 곱해 주시면 되세요. 자,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초니까 1월 1일 날 남아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구입시 회계 처리. 구입시 회계 처리는 항상 동일하죠. 비품 100만 원에 현금 주고 구입을 했고요. 자, 1차년도 보겠습니다. 1년 동안 비품을 사용했어요. 그럼 감가상각 하셔야 되죠? 자,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셔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 감가상각을 하고 있죠.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빼기 빵원 하시고 상각률은 곱하기 0.536.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53만 6천 원이 나오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 증가 53만 6천 원 넣어주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하셔서 자산의 가치를 차감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산 감소죠? 감소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비품은 취득가액 그대로 100만 원 나와 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53만 6천 원. 그럼 장부금액은 46만 4천 원이 남는 거죠. 장부금액. 자, 그럼 2차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년도 취득원가 그대로 100만 원이죠. 여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발생했죠. 그래서 53만 6천 원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각률은 0.536. 자, 이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금액 있죠? 그 뺀 금액은 장부금액과 동일하죠. 그죠? 장부금액 자체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죠. 자, 따라서 정률법 계산하실 때 장부금액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해도 맞는 거죠. 금액이 같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장부금액을요. 저희가 감가상각 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라고도 불러요. 자, 100만 원에서 53만 6천 원까지는 감가상각했고요. 남아있는 금액이 46만 4천 원 맞죠? 그럼 저희는 앞으로 감가상각 안 한 금액 46만 4천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미상각 잔액이라고도 불러요. 따라서 미상각 잔액 곱하기 상각률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죠. 따라서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은 미상각 잔액이다 라고 해도 맞는 문장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24만 8,704원이 나옵니다. 아까보다는 금액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 증가 대변에는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죠. 따라서 자산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자, 비품 100만 원에 이번에 누적된 금액 두 개 합쳐주시면 되죠. 합쳐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78만 4,704원이 나올 거고요. 남아있는 장부금액 21만 5,296원입니다. 장부금액을 미상각 잔액이라고도 했었죠. 자, 그럼 마지막 3차년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78만 4,704원이죠. 1기, 2기 누적된 금액 빼주시고요. 곱하기 0.536. 자, 지금 보시는 분들도 직접 한번 계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고요. 11만
398원.656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뒷단위 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115,398원인데 저희가 단수 차이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수 차이 조정을 해서 얼마로 적을 거냐면 115,296원으로 써볼게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102원 정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한 이유는요. 저희가 3차년도까지 감가상각하고 나면 장부 금액이 잔존 가치와 동일해야 되죠. 그죠? 마지막 해차는 장부 금액은 잔존 가치와 동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2기에 215,296원이 남아있죠. 그럼 10만원만 딱 남기려면은 115,296원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102원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저희가 이렇게 삼각율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조금 어려워요. 마지막은 조금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5,296원으로 단수 차이 조정을 해서 감가상각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 증가 시켜주시고 자산을 차감, 자산 감소 시켜야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115,296원. 자, 그럼 비품은 그대로 취득 가액 그대로 100만원 남아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3년 동안 쌓인 금액이 들어가야겠죠. 3년 동안 쌓인 금액, 여기에 있는 금액 다 더하시면 되겠죠. 다 더해주시면은 이렇게 90만원이 나옵니다. 90만원 나오고 장부 금액은 10만원이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 해볼게요. 자, 취득가액은 100만원이었죠. 100만원에다가 잔존가치는 10만원 빼주시고요. 곱하기 분모는 내용연수의 합계예요. 그래서 3년, 2년, 1년 분의 자녀 내용연수는 처음이니까 3년을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45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45만원 비용 증가해 주시고요.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이었죠. 감가상각 누계액 적어주시고요. 자, 그럼 재무상대표는 취득원가 그대로 100만원 나오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45만원. 자, 따라서 장부금액은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차년도에 감가상각 해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빼면은 이번에도 그대로죠. 100만원에서 10만원 차감해주시고요. 내용연수의 합계는 3, 2, 1 해주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죠. 그래서 위에다가 2년 남았다. 이렇게 2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해주시면은 30만원 나오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 증가,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 과목. 자, 재무상태표, 비품 그대로 100만원 있고요. 여기에서 누계액은 누적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회차 보도록 할게요. 자, 100만원에서 10만원 빼시고요. 이번에는 1년 남았죠. 그래서 1 계산해 주시면은 15만원이 나옵니다.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그럼 비품 그대로 취득금액 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3번 했죠. 그래서 3개 다 더한 거 90만원이죠. 45만원, 30만원, 15만원 총 90만원 적어주시고요. 마지막 회차의 장부금액은 잔존 가치만큼 남아야겠죠. 따라서 10만원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까지 다 구해봤고요. 이 3개의 특징들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저희가 3가지 방법을 다 계산을 했을 때 1차년도 있죠. 초기에 감가상각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초기에 감가상각이
가장 큰 방법은 정률법이고요. 두 번째는 연수합계법, 세 번째는 정액법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초기에 감가상각 금액이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률법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이었죠. 30만원, 30만원. 그래서 직선법이라고도 하고요.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을 가장 많이 하는 방법으로 초반에 많이 한다. 그래서 가속상각법이라고도 불러요. 자, 연수합계법은 정률법보다는 체감 속도가 완화된 방법이긴 하죠. 45만원, 30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15만원씩 감소되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특징까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형자산의 처분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유형자산을 사용을 했고요. 중고로 판매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일단 처분할 때는 유형자산의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전액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되고, 근데 이건 당연하죠? 자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장부에서도 자산 감소해 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을 비교해서 처분 손익이라는 거를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장부 금액은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고 남았던 그 금액 기억나시죠? 그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하고요. 자, 이때 처분 손익의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나 이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비품을 100만원에 처분을 했는데 장부 금액은 70이었다. 그럼 저희가 30만원을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30만원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도 처분 금액은 100만원인데 저희가 장부 금액이 120만원이에요. 그럼 120만원의 가치가 아직 남아있는데 100만원밖에 못 받았죠. 그래서 그 20만원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때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이나 손실을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 쪽으로 넣어 주셔야 돼요. 저희 아까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넣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유형자산의 목적은 영업활동에 사용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죠.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시고 감가상각을 했을 때에는 판관비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중고로 팔고 이득을 얻게 되면 영업이랑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 쪽으로 또는 영업의 비용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취득 금액이 100만원이고 처분 당시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원인 비품을 80만원에 현금 받고 처분했대요. 자,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시면 비품은 취득 금액 100만원 그대로 있고요. 바로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40만원. 장부 금액은 6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비품은 100만원짜리고 가치가 감소된 게 40, 그래서 남아있는 장부 금액은 60만원이다 라는 게 되는데 저희가 80만원 받고 처분했대요. 자, 그럼 일단 20만원의 이익이 생겼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는 비품 자산 감소를 시켜야 되고요. 100만원 적혀져 있죠? 100만원 그대로 빼주셔야 돼요. 100만원 그대로 자산 감소. 자, 비품이 빠졌으면은 지금 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만 딸랑 남아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두 번째로 빼주셔야 돼요. 40이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 원래 자리 기억나세요?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이기 때문에 원래 자리는 대변이고요. 빼주시려면 차변으로, 반대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돈 받은 것도 적을게요. 현금 8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럼 지금 대변이랑 차변이랑 금액이 안 맞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이득 봤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20만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만원 맞죠?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주셔야 됩니다. 장부 금액. 그러면 80만원에서 저희가 지금 60만원 뺐죠. 60만원 빼면은 20만원 이득 봤다 라는 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순서를 붙인 거는요, 이렇게 하시는 걸 습관을 들이시면은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번호를 붙이지 않아도 잘 한다 하시면은 굳이 이 순서에 맞게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더 편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아까 조건이랑은 동일하고요. 이번에는 20만원의 현금 받고 처분했대요. 자, 그럼 비품 처분해야 되죠? 비품부터 처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장부에 적혀져 있는 취득금액 그대로 자산 감소 시켜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누계액도 빼주셔야겠죠? 다음 돈 받은 거 적을게요. 현금 20만원. 자, 그럼 지금 차변에 40만원이 부족하죠. 그럼 차변은 비용 자리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40만원 적을게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요,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주셔야 되죠. 자, 처분 금액은 20이었고요. 장부 금액은 60만원이었죠. 저희가 60만원의 가치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0만원밖에 안 받았어요. 그럼 40만원 손해 맞죠? 자, 그래서 처분 분계도 잘 나오니까 잘 봐주시고요. 저희가 그럼 유형자산 봤고요.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혼자서 각 방법별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계산 한번 해주시고 회계 처리까지 하는 거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